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첫 방산비리 사건이었죠. 항공우주산업 카이.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이 꼭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 차출. 네. 사건 요약자. 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건 요약자. 차라리 이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예. 정리가 안 돼요. 참 정말 한 달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이게 요약을 하라고 또 네. 중요한 인물을 부를 수도 없고. 뭔 소리예요, 또.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약만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예.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얘기를 해놓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디스를 하십니까? 사요마라고. 사건 요약망. 사요마. 자, 사건 요약자.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을 안 났는데 도대체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뭐 어쨌다는 건지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놓고 있을지 예, 잘 정리가 안 돼서 변호사님도 잘 정리가 안 됐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예. 밤새 정리를 했죠. 저희가 이제 어제 밤 9시 40분 가량에 10시경에 밤 10시경에 한번 해볼 테냐. 해볼 테냐.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전화를 했었을 때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말해야죠. 또 바로 바뀌네요. 예. 바로 직전에 전화했는데. 자, 그러니까. 예. 사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4일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인원 100명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두 번이나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한 사람은 기각이 됐고 네. 한 사람은 4일 전에 아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전 생산본부장 예. 출신으로 협력업체 대표인데 대표인 윤모 씨인데 윤모 씨가 이제 뒷돈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예, 이제 배임 수재. 설계비를 부풀려서 돈 좀 빼돌렸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지금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왜 비슷한 거냐? 둘 다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주로 이제 하승용 전 대표가 대우 출신이거든요. 예. 그 대우에서부터 인맥이 좀 이어진 사람들이었고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일을 만들어서 용역 설계,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비행기와 관련된 용역 설계를 맡겼다거나 아니면 부품을 납품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런 데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대금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를 네, 그렇죠. 그래서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려면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99년도에 삼성하고 대우하고 현대 쪽에서 예. 그쪽들이 다 이제 무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 항공 관련된 분야만 다 떼어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인데 당시 이제 이 시기가 생각해 보시면 IMF 때거든요. IMF 직후였고 예. 또 한때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린다김 사건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비리가 한번 불거진 이후로 네. 또 차세대에는 결국 항공우주 아니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 현대, 대우에서 각각 방산 부분, 항공 부분을 하던 회사를 IMF 직후에 합쳐버렸어요. 떼내가지고 그때 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전국적, 그러니까 전 어떤 기업들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부문별로 통폐합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선단식 경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그때 그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이 어쨌든 이게 국책은행이 출자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간 기업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출신들은 다 사기업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재벌, 원투쓰리 그렇죠. 출신이죠. 재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야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공기도 어렵고 무기는 더 어렵고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적고 일반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이 자꾸 등장하고.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헬기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비행기 살 일이 뭐가 있고. 아니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안 팔아요 민간인들한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민간 헬기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세 군데가 합쳐졌고 네. 그 안에 그래서 인맥도 크게 세 갈래가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하성룡 지금 이제 카이 사장은 하성룡 씨입니다. 저기 사퇴를 했죠. 예, 사퇴를 했죠. 함께. 사퇴를 했는데
그 하성룡 전 사장과 대우 시절에 대우 출신으로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핵심 멤버들은 다 대우 출신으로 앉혔죠. 예, 본인이 왜냐하면 그쪽 출신이니까. 2014년부터 사장을 했었고 원래 2019년까지 임기였는데 이제 수사가 진전이 되고 움직임이 있으면서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라고 했는데 수리온이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같은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쓰는 게 수리온 같아요. 네, 수리온의 대표적인 하자는 언다는 거죠. 결빙. 네. 근데 언다는 건데 수리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에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네. 헬리콥터 한 대를 뚝딱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상 항공운주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한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그 항공 이쪽에 그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처음 만들었는데 헬리콥터를 7년 만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설계도를 사와서 유로콥터. 네,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때는 20인승이었는데 얘를 만든 이유가 개마고원 쪽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급이 투여를 한 거기 때문에 15인승 정도, 15, 16인승 정도로 줄여요. 네. 그러니까 큰 버스를 설계도를 가져와서 작은 버스로 미니버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이즈가 줄어든 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규모에 맞게 줄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이나 설계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얼어버리는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얼어버리는 장애가 그 설계를 근데 외주를 줬어요. 그렇죠. 예. 외주를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 외주라는 게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거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책정했던 사람이 인사차장으로 있었던 송모 씨라는 사람이 네. 이거를 외부에 주면서 한 247억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중간에서 지금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빼돌렸다는 겁니다. 액수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등장한 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전무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 협력업체 A사의 대표가 된 윤모 씨고. 아, 그렇죠. 그분은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고 또 한 분은 D사의 황모 씨인데 이분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도주한 거죠, 도주.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검찰도 비난을 받는 게 이 사람이 이미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돈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또 구속이 되거나 법정 처벌을 받으면 그것까지 몰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병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는데 좀 느슨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 비난도 받고 있는 이분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횡령 배임 때문에 뭐 몇 억을 빼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리베이트를 캬이에 있던 모 부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 건으로 받고 있었는데 또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하승영. 자,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인사팀으로 넘어가요.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사람, 청구됐는데 그렇죠. 도망간 분. 예. 그 케이스는 협력업체 대표들이고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인사팀장이었던 송모 씨였던 예, 거죠. 이분은 이제 새로운 분입니다. 요 앞분 말고 그렇죠. 예. 인사팀에 있던 차장인데 차장 손승범 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공개됐으니까. 공개 수배했으니까 예. 검찰에서. 이분은 뭐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빼돌린 돈이. 예. 그런데 이분은 벌써 2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죠. 2년째. 2년째.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설계를 맡겼으니까 예. 그거를 20인승 그 헬리콥터를 15인승, 16인승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 줄이는 작업을 맡겼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막연한 거예요, 이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빼돌렸냐면 본인의 처남 명의로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처남 명의 회사 굉장히 담대한 거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남에. 근데 이거는 담대한 정도가 아닌 게요. 지금 하승용 대표도 개인 비리로 문제로 지금 약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받았던 의혹인데 왜 이런 의혹이 있는 인물이 이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부터가 또 의혹인데. 그건 또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 문고리 사는 방법 가깝다는 말들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승영 전 거고요.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진짜 기가 막혀요. 뭐냐면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예. 근데 환율로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1달러에 1,150원인데 예. 이거를 1,100원으로 줄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1,100원 50원이 남잖아요. 예. 그 50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훌륭한 분이죠. 예. 근데 50원씩 이게 가로채면 모으면 그게 15억 5천만 원이 돼서 워낙 다리가 크다 보니까. 워낙 단위가 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의혹을 왜냐하면 받고 그 있습니다. 통장까지는 이제 일부 시사저널이었던가요? 시사인이었던가 그 잡지에서 시사저널입니다. 시사저널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시사저널에서 확인한 통장도 그 통장이 갑자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다가 갑자기 중간에 해지가 돼버려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도 안 했고 그분이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혐의가 대표가 된 다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대표가 되기 전에 있었는데 대표가 돼버린 이유가 뭐냐 가지고 따지기도 있고. 그때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분이 뭐 박 전 대통령과 육촌 관계다. 그런 그리고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소문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도 가깝다.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우 연구원 출신인데 이분도 대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에요. 근데 이 하성영 K 사장이 사회이사로 세운 분들이 그때 그중에 그 동문 출신으로 사회이사를 세운다거나. 위스콘신 출신들이 등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 최경환 라인이다. 따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취임할 때 공부 좀 하셨네요. 자, 하시고. 그리고 사회이사들도 보면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했던 분이라든가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던 하여튼 회계사 중에 이런 분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성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000만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그게 예, 이제 최고의 공개적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아, 그렇죠. 예. 비공개는 우리는 모르니까 어쨌든 네네. 이 극히 일부가 1,000만 원 이게 법정 한도액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성룡 K 전 사장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상태에서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인사팀 차장 손승범 씨는 이렇게 뭐 D사다 A사다 회사를 설립하도록 예.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돈을 챙겼다고 받는 의혹을 받는데 그게 뭐 100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사실 2년째 이미 도피 중인데 행방 파악이 안 되고 3개월 전에 이제 검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에 나섰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성룡 대표가 취임된 이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카이가 항공우주산업이 매출이 급신장을 합니다. 네. 처음에 1조 원대였다가 최근에 뭐 3조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2배로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지금 의혹이 실적 가고 있는 거예요. 부풀리기도 했다.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게 이른바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라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물건이 어느 정도 뭐 반 정도라도 납품이 돼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해놓고 총 1조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 계약만 한 뒤부터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2017년에 계약했으니까 2018년에 그 돈에 얼마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재를 하는데 실제 그게 공급이 됐는지는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은 아직 물건 만들기로 한 단계까지 안 갔는데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물건을 안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이렇게 꼬이는데 이런 것들이 카이에서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T-50이라 그래가지고 네, 훈련기죠, 미국에서 훈련기로 쓰는 것에 납품을 하겠다. 네. 납품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납품 계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관 4명을 대동하고 사천까지 내려갑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막상 로키드 마틴 회장은 오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을 시도를 한 건 맞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의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행사에 직접 출동하실 때는 최순실 씨의 뭔가가 있지 않느냐. 향기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된다고. 그 향기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검찰은 린다 김 씨를 또 다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린다 김 씨가 최순실과 연결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윤혜 씨와는 정확하게는 그런 한간의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린다 김 씨가 뭘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적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 카이를 계속 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자. KF-X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덩어리가 18조예요. 원래는 18조까지 안 갔는데 그것도 부풀려진 거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도
보잉으로 원래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로키드 마틴으로 바뀌거든요. 로키드 마틴 자꾸 나왔지 않습니까? 네. 로키드 마틴.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이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로키드 일인데 마틴. 그 로키드 마틴은 KF-X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만들기로 하면서 왜 갑자기 바꾸냐라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로키드 마틴에서는 우리한테 최신형 레이더 기술을 제공을 하기로 했다. 이것저것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네. 또 밝혀지기로는 주는 게 없어요. 제대로. 근데 이거 우리 핵심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주자.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 사기를 당한 거냐 아니면 같이 사기를 친 거냐.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우리가 그럼 만들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가장 핵심 기술인 레이더 기술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못 만들어서 다 수입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나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2014년도에 그 KFX를 이 카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른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도 출범을 합니다. 예. 2014년도에. 합수단에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사원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사팀에 20억인지 100억인지 드시고 그것도 사라진 행방이 묘연 2년. 그것도 1년 전에 이미 2년 됐어요. 이제. 2년 전에 밝혔는데 예.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와대에는 보고가 되는데 검찰 수사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누가 막았겠냐 중간에. 이 비리를 왜 그냥 봐주고 있었냐. 결국 여기서 또 우병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인방 얘기가 나오고 최순실 얘기가 나온 그렇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합동수사단까지 조사를 하고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진 계기는 결국에 중간에 누가 역할을 했겠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아닌가. 라는 의혹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그림인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전 선생본부장인 윤모 씨 협력사 A 대표 영장 기각됐다 단신. 그렇죠. 그리고 D사의 황모 씨가 불출석을 했다 영장 실질심사에 단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여기서 인사팀 이분 2년간 사라졌다 단신. 그러니까 연결 고리를 못 만들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15분을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아직 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윤지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것이 뛰쳐나올지 모르고 결국에는 이거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의혹이 덮였냐. 왜 KFX는 갑자기 바뀌었냐. 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도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냐. 이거는 이 사람들 어디 갔냐. 그렇죠. 이거 어디 갔냐. 이거는 결국에는 윗선이 어디인가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최종 거예요. 목적지는 거기고 거기로 가려면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잡아야죠. 이분들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행방이 묘연. 예. 2년째 그리고 한 분은 얼마 전에 사라지셨고. 그렇죠. 예. 사라지셨고 그러다 보니 기사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잘. 기사를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행방 모연, 개성 모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기자 것도 있습니다. 입장에서도 정리가 네. 안 되고. 가장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무기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걸 하다못해 외국에서라도 써봐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써보고 피드백이 안 오는 거죠. 일단 수출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일단 중간 요약을 한번 했고요. 네. 예. 요약마. 어떻게 그려놓고 있을지 예. 잘 정리가 안 돼서 변호사님들 잘 정리가 안 됐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예. 밤새 정리를 했죠. 저희가 이제 어제 밤 9시 40분 가량에 10시경에 밤 10시경에 한번 해볼 테냐. 해볼 테냐.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전화를 했었을 때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말해야죠. 또 바로 바뀌네요. 예. 바로 직전에 전화했는데. 자, 그러니까 예. 사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4일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인원 100명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두 번이나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한 사람은 기각이 됐고 네. 한 사람은 4일 전에 아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전 생산본부장 예. 출신으로 협력업체 대표인데 대표인 윤모 씨인데 윤모 씨가 이제 뒷돈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예, 이제 대임수재. 설계비를 부풀려서 돈을 좀 빼돌렸다라는 거고요. 지금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왜 비슷한 거냐? 둘 다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주로 이제 하승용 전 대표가 대우 출신이거든요. 카이 사장은 하성룡 씨입니다. 사퇴를 했죠. 예, 사퇴를 정권 했죠. 교체와 함께. 사퇴를 했는데
그 하성룡 전 사장과 대우 시절에 대우 출신으로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대우 출신만 있는 건 아닌데 핵심 멤버들은 다 대우 출신으로 앉혔죠. 예, 본인이 왜냐하면 그쪽 출신이니까. 2014년부터 네. 사장을 했었고 원래 2019년까지 임기였는데 이제 수사가 진전이 되고 움직임이 있으면서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라고 했는데 수리온이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같은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쓰는 게 수리온 같아요. 예, 수리온의 대표적인 하자는 언다는 거죠. 결빙. 예. 근데 언다는 건데 수리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에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예. 헬리콥터 한 대를 뚝딱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상 항공운주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한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그 항공 이쪽에 그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 곳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처음 만들었는데 헬리콥터를 7년 만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든 쪽, 그러니까 전 어떤 기업들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부문별로 통폐합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선단식 경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그때 그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이 어쨌든 이게 국책은행에 출자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출신들은 다 사기업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재벌 원투쓰리 그렇죠. 재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야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공기도 어렵고 무기는 더 어렵고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적고 일반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이 자꾸 등장하고.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헬기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비행기 살 일이 뭐가 있고. 아니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안 팔아요 민간인들한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민간 헬기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세 군데가 합쳐졌고 네. 그 안에 그래서 인맥도 크게 세 갈래가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하성룡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첫 방산비리 사건이었죠. 항공우주산업 카이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이 꼭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 차출. 네. 사건 요약자. 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건 요약자. 차라리 이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예. 정리가 안 돼요. 참 정말 한 달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이게 요약을 하라고 또 네. 중요한 인물을 부를 수도 없고. 뭔 소리예요, 또.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약만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예.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얘기를 해놓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디스를 하십니까? 사요마라고. 사건 요약망. 사요마. 자, 사건 요약자.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을 안 났는데 도대체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뭐 어쨌다는 건지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그 대우에서부터 인맥이 좀 이어진 사람들이었고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일을 만들어서 용역 설계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비행기와 관련된 용역 설계를 맡겼다거나 아니면 부품을 납품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런 데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대금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를. 네, 그렇죠. 그래서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려면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99년도에 삼성하고 대우하고 현대 쪽에서 예. 그쪽들이 다 이제 무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 항공 관련된 분야만 다 떼어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인데 당시 이제 이 시기가 생각해 보시면 IMF 때거든요. IMF 직후였고 예. 또 한때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린다김 사건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비리가 한번 불거진 이후로 네. 또 차세대는 결국 항공우주 아니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 현대, 대우에서 각각 방산 부분, 항공 부분 하던 회사를 IMF 직후에 합쳐버렸어요. 떼내가지고 그때 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전국